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내용은 지구 시스템은 환경 변화에 맞춰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생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사실 그런 적응이 어려워지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지금 지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큰 단원 4단원으로 이제 환경과 에너지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생태계와 환경이란 단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이제 변화해 오고 있고 생태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분량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해가지고 기후나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며 이들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54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첫 번째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기와 해수의 변화, 엘니뇨 뭐 이런 거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방안은 사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활동으로 단원 열기에는 이제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글쓰기를 해보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지구가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상, 뭐 기후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요. 기상은 일기, 오늘의 일기 뭐 이런 얘기 쓰죠. 그래서 일기 뭐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며칠 동안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상이 바로 날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온이 몇 도, 오늘의 날씨는, 오늘의 일기는, 오늘의 기상 상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 그 다음에 비가 오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뭐 이런 것과 같은 대기에 의해서 날씨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날씨의 총합,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 오랜 기간, 이걸 기후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어떻다, 우리나라는 비가 뭐 언제 많이 온다, 여름에 많이 온다 이런 거, 바람, 뭐 겨울에는 북서풍이 분다 뭐 이런 거 있죠. 습도, 운량, 그다음 증발량 이런 것들을 기후라고 하고요. 기후인자는 그런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적도 지방에 있느냐, 미도 30도 지방에 있느냐, 그 다음에 해발 고도, 저희 멕시코 시티 같은 데는 고도가 높은 데죠.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데보다 뭐 기온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성지, 뭐 지형, 그 다음에 해륙의 분포, 해류 이런 것들이 다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인자가 됩니다. 이러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 즉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그 근본은 바로 태양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가 바로 지구의 기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구 복사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복사선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항상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100의 에너지가 옵니다. 그 중에 30%는 반사가 되고요. 70%가 어쨌든 지구에 흡수가 되는데요. 지구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적 평형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일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태양 에너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뭐 반사되는 거 빼고 70% 들어오면 그 70%가 그냥 다 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대기가 있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기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가시광선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애는 적외선의 형태예요. 적외선의 형태인데 이제 그게 표면의 온도 때문이거든요. 태양의 표면의 온도와 지구의 표면 온도가 달라서 높은 온도를 가진 태양은 가시광선의 형태로, 그 다음에 낮은 온도를 가진 지구는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내는데, 대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요. 가시광선은 잘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나가는 적외선을 통과를 못 시키고 일부를 품고 있어요. 품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내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여기 갇혀져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표면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이제 지구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다시 복사되는 그것에 의해서 받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대기에 의해서 이 지표면 근처에 열기가 에너지가 갇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치 온실이 뜨뜻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 지구의 지표면이 뜨뜻하게 갇혀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유지된다 해서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온실 효과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만일에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영하 18도 밖에 안 됐을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그거보다는 이제 한 30도 정도 높은 13도 정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온실 효과가 커지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요.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질소 이런 게 있는데요. 수증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텐데요. 수증기도 사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증기는 항상 거의 대기 속에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큰지 자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는 요 0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최근 30년 동안의 지구의 평균 기온을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0으로 두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연평균 기온이 얼마만큼 편차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옛날 뭐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는 뭐 연평균 기온 최근 30년보다 기온이 낮았어요. 그 얘기는 최근 30년이 기온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970년 이후로 가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까만 애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것과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바로 연평균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의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는 대기 중의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바로 평균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 중의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효과가 증가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0이라고 했을 때 그 기온 편차가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사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았다라기보다 최근 30년이기 때문에 최근 30년 전에 비는 더 기온이 낮았는데 30년 올라가고 1900년대 말쯤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CO2 농도의 증가하고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 바로 화석연료, 탄소나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쓰면 그 연소 생성물로 CO2가 나오는데 그 CO2의 급격한 증가가 바로 주요 원인이 될 것이고요. 토지 이용의 변화와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도 역시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바로 CO2의 흡수가 안 되는 거. 이것도 매우 큰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과 운송수단의 발달. 내연기관은 제 자동차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CO2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화질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얘도 바로 온실기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온실기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체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증가. 쓰레기를 태우면서 바로 질소산화물 같은 거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느냐. 바로 해수면의 상승 같은 거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 지구의 표면을 채우고 있는 해수가 팽창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또 남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으로 들어오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막화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식생대의 북상. 우리나라 이제 남부지방에서 파인애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한류성 어종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질병, 감염성 질병 같은 거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폭넓은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빙하가 녹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열대우림의 손실, 그 다음에 북극곰이 먹잇감이 없어져가지고요. 바싹 야였죠. 이러한 사진들, 그 다음에 온난화로 이제 시베리아 이런데요. 영구 동토가 녹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갇혀있던 메테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메테인도 지구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온실기체니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커지게 되겠죠. 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로 보면 봄꽃 개화 시기가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벚꽃하고 개나리가 언제 피느냐 하고 이제 나오는데요. 보면 이렇게 색깔이 진한 데가 피는 시기인데요. 보면 훨씬 빨라지고 있죠. 10일 가까이 벚꽃이든 아니면 개나리든 10일 가까이 빨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절 길이가 변화하고 있죠. 보면 여름 길이가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가 우린 분명 온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아열대를 띠는 이런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70년이 되면 서울도 이쪽도 아열대 기후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아열대가 되면 우리는 그냥 더워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동안 한반도에 유지되었던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확인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기후변화. 이제 기후변화는 대기와 해수의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지구에 있는 대기와 해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골고루 전달하면서 이제 식생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와 해수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작용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인데요. 그 태양 에너지가 바로 지구의 위도에 따라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양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그리고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적도 지역은 수직으로 내리쬐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같은 면적당 받는 태양의 양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위도는 훨씬 많은 양을 받고 고위도는 적은 양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받는 에너지 양이에요. 이게 적도고, 그 다음에 요 파란 건 지구가 내보내는 양인데, 지구가 내보내는 양은 그다지 위도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받는 양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쪽 지역은 받는 게, 즉 태양으로부터 받는 게 적도가 내보내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지요. 에너지가 남아요. 뭐 과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 받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더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처럼 위도별 에너지 받고 보내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쪽은 과잉이고 어느 쪽은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대기와 해수가 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대기의 순환인 거죠. 대기의 순환. 그래서 저위도에 이제 여기 저위도, 적도 지역에 따뜻한 공기들이 있죠. 이 따뜻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공기가 따뜻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죠. 그래서 만일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적도 지방은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상공으로 올라가고, 걔가 북쪽까지 올라간 다음에 무거워지면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공기가 이렇게 적도 지방으로 지표면을 따라 불어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상에서는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요. 자전의 영향에 의해서 대기의 순환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도별로 0에서부터 30, 30에서 60, 60에서 90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북반구만 일단 살펴보면 적도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대기의 흐름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대기가 30도 부근에서는 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30도에서 0도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휘어서 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무역풍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이 바람을 타고 범선을 띄워가지고 무역을 했다 해서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게 아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가요. 그래서 60도에서 상승 기류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처럼 30에서 60도로 퍼져가는 바람, 요거는 서쪽으로 치우쳐졌다 해서 편서풍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요 편서풍대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순환이 있는데요. 극지방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이 지표면에서는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60도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순환이, 세 개의 순환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개의 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바로 위도 30도에서 0도에는 무역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에는 편석풍, 그 다음에 60에서 90에는 극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것과 대칭으로 남반구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로 해수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뭐 해수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요. 여기서는 표층 해류만 볼게요. 그러니까 윗부분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해류를 표층 해류라고 하는데요. 표층 해류는 주로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무역풍, 편서풍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적도고요. 여기가 무역풍대입니다. 무역풍대. 무역풍대는 이렇게 바람이 불지요. 그 다음에 이게 편서풍대예요. 그러면 요거 따라서 바닷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적도가 0이면 이렇게 해류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가 대륙이 있네요. 대륙이 있으면 대륙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 이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남동무역풍이니까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적도면요. 북반구에선 이렇게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남반구에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류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적도 부근, 여기 그 적도가 있으면요. 이제 여기가 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가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태평양인데 태평양의 동쪽, 즉 남미 대륙의 서쪽, 여기에 해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2년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건데, 엘니뇨는 원래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라는 의미고, 이제 크리스마스 부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래 적도에서 30도까지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해수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즉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수가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기상 이변 때문에 약화돼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류가 약화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래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원래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밑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용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차가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해류가 약화돼서, 용승이 약화돼서 원래보다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원래보다 수온이 높아서 평년보다 기온이 따뜻하고, 이제 기온이 따뜻한 공기는
생기고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죠. 그래서 기온이 따뜻함이고 강수량이 증가해서 평소보다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어획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와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오고 이러면 비가 오고 원래 이러는데 따뜻한 물이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가뭄이 발생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엘니뇨를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미,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 이렇게 봅시다. 그럼 원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따뜻한 물이 올라가요. 따뜻한 물이. 이 해류예요. 해류. 따뜻한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쪽은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으면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비가 와요. 이게 정상.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서쪽인 동태평양 페루 연안은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가 비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찬물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고 찬물이 오면 찬물에 사는 그런 어류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해류가 약해져요. 덜 가요. 혹은 덜 갈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이쪽으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용승이 약화되겠죠. 그럼 여기가 따뜻해져 버려요. 따뜻해져서 수온이 평소보다 상승해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엘니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엘니뇨는 요 근처에서만 영향을 주겠지만 규모가 큰 엘니뇨가 발생하면 몇 년 동안 대기의 대수산이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평년과 다른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양 생물의 피해. 그러니까 원래는 찬 어종이 살던 데였는데 갑자기 수온이 상승하면 그 찬 물에 살던 어종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죠. 산호초, 따뜻한 바다에 사는 이런 애들 피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던데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엘니뇨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엘니뇨 말고도 사실 라니냐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요. 엘니뇨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여자아이라고 하는데요.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져가지고 아까 여기 적도에 남미, 인도네시아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가면 엘니뇨. 너무 심하게 갔어요. 너무 심하게 가면 찬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페루 연안은 냉해를 입어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렇게 와서 따뜻한 바닷물이 와서 비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홍수가 발생해요. 이런 게 바로 라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라니냐. 원래 정상이면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비가 내리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쪽은 너무 추워지고 남미 쪽은 너무 추워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라니냐입니다. 이런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정리해보면 원래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으면 원래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표층해수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남미, 페루 연안에선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는 용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은 따뜻한 물이 쌓여서 비가 오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약화돼요. 이게 약화되면 엘니뇨, 너무 심해지면 라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상이변에 의해서 생기는 또 다른 현상으로 사막화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막화는 사막 주변의 지역의 토지가 기후변화라든가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황폐해져서 점점점 사막이 아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대기 대순환이 변화가 생겨서 강수량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혹은 증발량에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인간활동, 과잉 경작, 이건 뭐 문제 많이 되는 거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논이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화전, 그 다음에 과잉 방목, 나무 막 베어, 그 다음에 산림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사막은 주로 고압대가 형성되는 고압대 30도. 그러니까 0도일 때는 상승기류, 이건 저압대요. 그 다음 30도에서는 하강기류. 하강기류는 비가 안 와요. 구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강수량은 작고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이런 것들이 다 30도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사막화가 많이 되는 이유가 바로 과잉 방목. 그러니까 너무 뭐 소나 이런 애들 많이 키우는 거. 아시아 이거 뭐 동남아시아의 화전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데 산불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이런 게 논밭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에 그냥 인위적으로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목이라든가 경작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막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죠.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막화로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사헬 지역인데요. 사헬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자리라는 뜻이래요.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막화로 인해서 목초지가 감소되니까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가축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가축의 피해는 식량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뭐 가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뭐 개인이 혹은 몇몇 단체가 나무를 심거나 이런 걸로 사막화를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확인 문제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시냐? 엘니뇨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리우 협약, 교토 의정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니까 써서 없어지는 거 말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겠죠. 네,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같이 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일단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도 있어서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